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2부 첫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매는 오늘 어떤 키워드를 순위 안에 올려놓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가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 맨 아래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파워 장착, 호재가 넘칩니다. 미래 먹거리라는 그 포인트로, 그리고 수급 관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로봇주 5위고요. 자, 지금 팬데믹 종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벗는다 실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공식화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리오프닝 관련주 4위에 올려놔 있는 상태고요.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 청사진을 제시했다라는 모멘텀으로 자율주행, UAM 관련주 움직이는데 3위고요. 하나 더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은 또 한 번 부각되고 있는데요. 애플 관련주 2위. 그리고 1위는 삼성전자가 탄소 중립을 추진한다. 수혜주로는 OLED 관련주 주목받고 있는데요. 가장 윗자리를 오늘 차지했네요. 자, 포인트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주도력을 딱 잡고 있는 종목은 없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 있는 쪽을 본다면 자율주행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이 재료의 무게가 궁금합니다. 얼마나 갈 수 있는 이슈일까요? 오후장에 또 다른 탄력을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정부의 청사진 어떤 모멘텀으로 좀 파색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저의 솔직한 마음부터 좀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네. 모빌리티, 특히 자율주행, 그리고 도심항공, 사실은 아직까지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너무 먼 미래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다음 분기에, 올해 연말에 과연 이것들이 정말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상용화가 될 것인가? 그것은 여전히 저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성장성에 좋은 점수를 주는 맞아요. 그러한 재테크의 수단이잖아요. 즉 지금도 중요하지만 향후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 성장할 수 있고 단순히 도심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를 떠나서 아무래도 이제 이것을 가지고 군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이제 편리한 목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10배 이상 오른다라고 해서 이제 텐베거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잖아요. 텐베거가 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가 또 무게를 조금 더 둘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현 정부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계속 미뤄왔던 정부 정책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는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부가 이 모빌리티 혁신 청사진 제시 여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으나 일단 종목별로 시간에 대한 차이 혹은 트레이딩에 대한 방법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별로 저는 선별적으로 잘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세부적으로도 뭐 카메라 쪽을 보시기도 하고 센서 쪽으로 보시기에도 이렇게 세분화되는 게 자율주행 요 테마인데 그렇죠. 만약에 지금 캐시카우로도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그게 연장성상으로 자율주행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종목은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당연하죠. 일단은 저는 모빌리티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딱 2가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네. 잘 들어보시면 자율주행이 하나 있을 거고요. 도심항공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도심항공은 방산과 좀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방산이 이미 올해 상반기에 한번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내기까지에는 뭔가 보여줄 만한 이 결정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의 차이를 조금 두고 이 도심항공은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 조금 더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자율주행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앞을 안 보더라도 자동차 스스로 앞에 어떠한 사물이 있건 물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식별하는 방법이 2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단순한 것은 카메라 렌즈.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통해서 앞을 보는 것처럼 자동차에 카메라 모듈을 달고 앞을 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 2번째는 라이다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센서를 발사를 하는 거예요. 물체에. 그리고 나서 발사하고 나서 그 물체에서 센서가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물체가 지금 내 앞에 몇 미터 앞에 있구나.
어디에 있구나. 이것을 이제 식별하는 것을 라이다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과 관련한 기업들은 지금 당장에도 저는 충분히 이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업이 있을까? 네네. 이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최근에 상장한 퓨런티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있어요. 네. 네. 퓨런티어라는 기업이 크게 두 가지의 산업을 합니다.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네. 만들고 또 이제 라이다 산업에 지금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두 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렇죠. 기업이군요. 일단은 당연히 모바일도 요새 잘 팔리죠. 자율주행도 지금 계속해서 인기가 많죠. 그러면 카메라 모듈 엄청나게 많이 나갈 거예요. 네. 그 모듈을 모두 전수 검사를 해야 되니까 검사 장비 당연히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다와 같은 기술 충분히 지금보다 향후 미래 먹거리로 이제 바라본다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단순히 카메라 모듈 쪽만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퓨런티어라는 기업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와 좀 연결고리를 가진 쪽에서도 저희 포인트 잡아볼 종목도 있을까요? 그거는 네. 제가 오늘 공약주로 하나 가져왔어요. 아, 예, 제가 너무 빠른 질문을 드렸네요. 뭔가 팁이 있는데 그 그렇죠. 꿀팁은 후반에,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예고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한 계단 올라가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2위도 어떻게 보면 이사님 아이폰 14라고 애플 관련주로 묶었지만 LG 이노텍을 생각한다면 또 자율주행과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포커스가 이쪽 기술 쪽에 좀 많이 붙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지금 저희 5개 키워드를 이사님이 골라주셨는데 네. 그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3개가 자율주행으로 좀 묶여요. 다 엮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다 엮을 수 있어요. 네. 일단 그중에서 지금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이제 불편한 것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불안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예약 판매 대수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특히나 아이폰에 이제 두 모델이 있겠죠. 맥스 프로라고 해서 이제 고부가 라인업 그리고 이제 중저가 라인업 두 개 중에 이 고부가 같이 이 산업에 속하는 이 맥스 프로라는 모델의 예약자 수가 굉장히 지금 높다라고 그래요. 200만 원 정도인데도 그렇게 많나요? 그러니까요. 와. 제가 과거에 폴더블 처음 나왔을 때 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돈을 주고 누가 핸드폰을 살까?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죠? 그걸 제가 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한 아하. 번 쓰니까 결국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이렇게 또 편리함을 맛보면 또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폰 14가 좋은 기술력을 이제 동반한 이 제품을 내세우는데 이에 따른 예약자 수가 많다라는 것, 경기 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잘 팔린 물건은 잘 팔린다. 이것은 비단 모바일뿐만이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전기차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아무래도 많은 산업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였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 부품 기업들, 네.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뭐 LG 이노텍 혹은 BH 그 두 종목이 사실은 전통적 강호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그렇게 기대감이 높다면 우리는 여기서 숨겨진 강자를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죠. 이미 수면으로 떠오른 쪽을 다시 재공략해도 되는지 어떻게 주실까요, 포인트를? 일단 저는 원래의 강자 LG 이노텍을 조금 더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하. 결국 이제 대장주, 주도주가 가야 그 다음 낙수 효과를 노리는 이등주, 삼등주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애플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LG 이노텍 네. 그리고 BH.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앵커님께서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단순히 아이폰에만 국한돼서 볼 것이 아니고 자율주행이라든지 UAM이라든지 굉장히 큰 테마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봐도 괜찮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투자의 포인트를 더 드려보자라고 네. 한다면 잠시 후에 1번을 보고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엮여 있어요. 맞아요. 아, 네, 다 엮여 이사님께서 있습니다. 아유 뭐 랭킹 5를 쭉쭉 끌어주시니까 저도 네. 이렇게 끌려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끌려가 보겠습니다. 1위 자리 열겠습니다. 아, OLED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애플 관련주 중에 OLED는 접근을 지금 손을 뻗어도 가장 메리트가 있다. 그렇죠. 가격적인 당연히 저는 메리트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하게 종목을 말씀드리면 덕산네오룩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레포트가 나왔던 종목인데 이게 사실 뭐 아이폰에 직접적으로 당연히 납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을 납품을 하는데
일단 이제 이 애플의 OLED 납품하는 기업은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에는. 네네. 그런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수율 문제로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약 2달 조금 뒤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4 전체 모델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비중이 지금 조금 더 많은 상황. 네. 그런데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하반기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OLED는 단순히 뭐 아이폰만 보자라기보다는 이 적용 모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TV 그리고 우리가 쓰는 핸드폰 네. 그리고 자동차에 요새 보면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제 차는 연식이 좀 오래돼서 정말 내비게이션만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만 예, 있는데 제 차도 손바닥만 네. 하거든요, 디스플레이가. 네, 요새 뭐 신차들 혹은 전기차들 보면 뭐 디스플레이가 정말 노트북처럼 이렇게 딱 탑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OLED의 제품이 적용이 되는 이 수들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OLED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 혹은 실적의 상승 그것을 저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OLED 관련주들 현재 위치에서도 저는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리포트를 저도 쭉 이쪽은 봤는데 긍정적인 면만 보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그쵸? 또 이면에 보면은 실적에 대한 피크 아웃, 수요가 감소되면서 3분기 정점을 찍고 조금 내려갈 것이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매수 괜찮다. 이런 라인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점은 그쵸?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네. OLED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목은 다 고민이 한두 가지씩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OLED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현재 가격도 메리트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높은 시세, 그러니까 그 기업의 실적이 낸 것 대비해서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전략이 아니고 네. 이미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덕산 네오록스 혹은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제 반발세가 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동안의 고점에서 내려온 조정의 폭 대비해서는 아직 갈 길 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저는 천천히 매수를 해가는 전략도 굉장히 또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OLED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네. 뉴스 기사도 나왔는데 정말 찐 수혜, 이것도 실적의 플러스 요인,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뉴스일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워낙 지금 삼성전자 자체가 그러니까 실적을 네. 보면서 투자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떠한 지금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 시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환율입니다. 또 알겠습니다. 환율에 따라 외국인의 수급에 부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탄소 중립에 대한 수혜 당연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보면서 뭐 일일비 하는 것보다는 OLED의 앞으로의 이제 수요량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장기적으로의 투자는 지금 굉장히 올바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장기적인 투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픽을 저희 첫 번째 이슈 볼 때부터 너무 저희를 기대감을 갖게 하셔서 네. 바로 공개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쪽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종목 원픽으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일단 뭐 서현 이화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요 기업이 네. 정치 테마주 그럴 아닙니까? 수도 있었고 예. 그럴 때도 있었고 예. 일단 본업 기준으로 본다면 자동차 내장재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쪽이 지금 자동차 산업 혹은 조금 더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해보면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FNF라든지 또 수출 물량이 많은 의류 쪽 이제 이쪽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서현이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1차 벤더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UAM이라든지 이러한 자율주행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기아가 먼저 하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저는 자동차 부품단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일단 내장조 쪽에서는 서현이와 제가 이제 백산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네네. 백산은 지금 너무 테슬라 쪽으로 좀 많이 붙어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은 더 UAM이라든지 자율주행 모빌리티 쪽에 붙어 있는 서현이아가 네. 상승 탄력도는 지금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현대차가 지금 알게 모르게 해외 기업들의 이제 M&A를 통해서 네네. 이 모빌리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당연히 네. 뭐 미래 먹거리이니까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이 부품주들이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로도 조금 엮여서 좀 잡음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되이용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냉철하게 조금 저희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매수 괜찮은지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차트를 좀 놓고 보시면 사실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은 제가 계속 방송 내내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이 좋다, 그동안에 조정받았던 종목군들 편안하게 사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서현이야만큼은 지금 신고가를 앞에 두고 있는 거기다가 조금 변동성도 조금 그 폭이 그렇죠. 너무 커요. 아무래도 이제 호가 물량이 좀 적은 네. 기업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일단 시장에서의 픽은 자동차 쪽을 계속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너무 들어갔다가 네. 빠져나오기 힘든 종목 아닌지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오늘의 저의 매매 전략은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유 불문 일단 매도를 하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9,290원, 9,3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손절가 8,000원 꼭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있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13,000원을 한번 제시드려 보면서 최근에 들어온 자동차 쪽의 매기스에 한번 베팅을 해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손절가는 칼같이 그렇죠. 지킬 용기가 있으신 분만 맞습니다. 종가 공략해보자. 서연이와 오늘의 원픽으로 저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석 이사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